아들은 워낙 돌발 행동이 심해서 3, 4살 때부터 단 한 번도 손을 놓고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정말 산길이든 뭐 찻길이든 그냥 냅다 떼기 대장이어가지고 와 정말 이걸 어떡하나 할 정도로 항상 긴장하고 밖에 데리고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위험 요소가 많아서 항상 그 안테나를 세우고 긴장하고 있는 느낌. 근데 요즘에 손을 놓고 편안하게 부모를 잘 따라오고 우리가 지시한 거에 잘 호응해주고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생각하면 과연 이런 날이 올까? 근데 오더라고요. 저희 아들의 돌발 행동은 가짓수도 굉장히 많아서 마트 가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건 갖다가 뜯어서 먹는다든지. 한 가지 에피소드는 아이가 한 4, 5살 정도 됐을 때 저희가 공원에 갔는데 저희가 주지도 않았던 추파춥스 사탕을 저희 아들이 물고 있는 거예요. 놀래서 봤더니 우리가 지나온 저쪽에서 어떤 아이가 그 사탕을 뺏기고 울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사람이 먹고 있던 사탕도 그냥 뺏어서 먹고. 근데 그때는 되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가서 저희 아이의 장애를 양해받고 이러는 부분에 그래도 많이들 이해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어른이 되면서 이해해달라는 범위가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그런 돌발 행동들이 사실은 조금씩 줄어들긴 해요. 하지만 지속적인 생활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중엔 그게 고착화돼서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일관되게 관리해주지 않으면 돌발 행동의 수위가 줄어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항상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아이한테 위험을 알리는 교육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엄마들이 사실은 1, 2년 안에 나아지는 행동들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일이 첫 번째 할 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은 외부에 갔을 때 주위를 먼저 엄마가 살펴요. 살펴서 아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것이 있을 때는 아이가 그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곳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위험이 생길 수 있는 그 상황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아이를 봐주셨던 의사 선생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특이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나올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가장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항상 주변을 먼저 살피고 바깥이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아이의 돌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미리 감지하고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만약에 돌발 행동 했으면? 돌발 행동 했을 때 아이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은 안 돼예요. 이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그냥 안 돼 이거랑 안 돼 라고 X표로 눈에 보이게 지시하면 아이가 되게 크게 느껴요. 그리고 무조건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얘네들이 안 돼야 될 일은 너무나 많아요. 엄마가 하루 종일 안 돼만 얘기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문제 행동의 리스트를 뽑아봐요. 그 중에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는 3가지를 우선순위로 자른 후에 1, 2, 3은 무조건 안 돼. 대신 나머지 부분은 일정 허용해줘. 그러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방법. 근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느끼지만 한 가지만 하면서 살 수 없고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야별로 엄마가 나눠서 조금씩 생활 안에 아주 이슬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게 10년, 20년이 되고 생활 안에 잡힌다는 거. 저희 아이를 키우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생활 훈련, 반복 훈련, 일관성, 요 3가지. 근데 어렸을 때는 사실은 기다리기도 안 돼요. 협상이 안 되는 녀석들이야, 우리 녀석들은. 근데 기다리기가 된다는 거는 다른 학습할 준비가 된 아이로 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다리기가 되면 우리 아이하고의 약속이 돼요. 기다리기 이퀄 약속. 그래서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약속에 되게 큰 효과를 본 게 라면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썼어요. 라면 주세요. 매일매일 라면 주세요야. 근데 그 약속이 된 다음부터는 일주일을 기다릴 수 있게 됐어요. 엄마가 토요일날 끓여줄 거야. 오늘은 아니야. 화요일도 오늘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나 토요일날 꼭 라면을 끓여주는 약속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라면 달라는 요구가 없어졌어요. 주말만 라면을 먹는 걸로 약속이 되니까 기다리기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엄마는 어렸을 때는 그 개념이 없었어요. 나중에 그 개념을 알게 됐지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낮은 편이고 자폐 성향도 되게 심한 아이라서 어렸을 때 절망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캄캄한 동굴 안에 있는 느낌. 내가 과연 얘를 잘 키워서 나중에 편안하게 같이 살 수 있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지냈는데 오더라고요. 동굴 같은 그 깜깜한 터널을 지나서 빛이 보이는 그 입구가 나오는 시기가 오더라고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시기라고 느낀 게 한 15살? 그 정도부터 빛이 보이는구나 라고 느끼는 시기들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도 내가 1, 2년, 3년 얘를 키웠는데 아무리 해도 될 것 같지 않고 그런 날이 올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치지 말고 끝까지. 제 생각엔 한 아이가 20살 정도 되면 터널의 입구 거의 많은 부분까지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말고 엄마들이 꾸준히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내려면 사실은 가장 큰 게 엄마의 에너지예요. 아이의 교육, 아이의 생활, 아이의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엄마들 본인의 에너지예요. 그 생활 안에서도 뭘 하면 내가 에너지를 받나 이런 것들을 항상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걸로 에너지를 받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